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아주 쇼킹한 책인데요. 국사 수업이 싫어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만권당에서 나왔고요. 고대사 연구가이신 황순종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황순종님은 1950년생으로요. 경기 중고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셔서 학교에 다니면서 행시에 합격하셔가지고 과학기술부 등 공무원으로 평생 재직해 오셨고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후로는 우리 고대사를 통해서 식민사학의 뼈아픈 그런 반성들을 촉구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고 계시면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식민사관에 감추어진 맨얼굴이라든지 특히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그리고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이러한 책들을 많이 써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근에 새로 내신 이 국사 수업이 싫어요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그동안에 왜 이런 책을 쓰시게 됐냐 하면 학교에서 잘못된 매국 사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역사는 그동안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는 것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아주 열등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역사들을 조작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중화 사관에 물들어 있었고 이러한 사관들이 지금 현재도 해방이 된 지금까지도 그때 조선사 편수회에서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매국사학자인 이병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그 학계가 장악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키워낸 제자들이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또 그 밑에 사학자들의 계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학 선생님들까지 교육을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러한 강당 사학자들이 학생들에게 노예적인 역사관, 그 다음에 종속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패배적인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킨 이러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참된 역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민족사관에 바탕한 이러한 민족사관에 바탕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박은식 선생,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이러한 사학자들이 민족사학자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은 독립운동 하시다가 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납북이 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민족사학의 계보가 많이 끊어져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나 제약사학자 그리고 이번에 황순종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대 역사 연구가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그 역사 배경이 바로 그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과 한반도로 이어지는 그 큰 문화권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예전부터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네이처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듯이 전 세계 11개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요서 지역, 요하 지역에서 많은 문화가 발굴이 되면서 그 유전자가 우리 한반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최근에 증명이 돼서 이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논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 이 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순종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우리의 고대사, 어떤 고대사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인류 최초의 문명인 요하 문명 또는 이제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80년대 이후에 이쪽 지역에서 아주 많은 유적들이 본물처럼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처 논문에서도 이 지역에서 우리의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알타이 어족의 발원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하 문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이 아주 중요한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가 흐르고 요하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요서 지역이라고 하고요. 동쪽에 있는 지역을 요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서 지역에서 특히 적봉, 바로 홍산, 붉은색 그 산이죠. 홍산 지역, 특히 이 우하량 지역에서 중요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교과서에서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이렇게 4대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요서 지역에서.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쪽에서 신석기 문명이 나왔는데요. 서기전 7000년까지도 그 연대가 올라가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동석병룡이라 그래가지고 청동기와 돌 같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데, 그 동석병룡 시대가 바로 이 홍산 문화를 꽃피웠던 그 시대다라고 해서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온 그 유물들이나 유적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이미 초급 문명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하량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까지를 이제 홍산 문화 우하량 유적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쪽에서는 크게 세 개의 중요한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유적이란 바로 적석청, 무덤인데요. 돌들을 쌓아서 만든 무덤인 적송청이 나왔고요. 바로 그 옆에는 원형 제단인데 천지인,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원형 제단이 나왔고요. 바로 그 옆에는 사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도 계속 제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형태가. 그런데 중원 지역에서는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무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송파구에 가면 석촌동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석촌동 고분군이라 그래서 돌들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면 광개토 대왕릉비라든지 그 옆에 장수왕릉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적석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석청은 바로 우리 민족의 그런 오래된 묘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석청구는 바로 예, 맥,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등 북방 계통의 묘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신상이 나왔는데요. 이 여신상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여신을 모신 사당에서 나온 것인데, 이 여신묘의 주실에서는 뭐가 나왔냐? 곰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실에서 곰 형상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 느낌 오시죠? 뭐죠? 우리가 단군 왕검이 어디에서 태어났다? 웅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곰 토템족이 단군 우리 이야기에 웅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동북공정 이후에 지금 이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지금 가보시면 이 우하량의 큰 도움으로 만들어 놓은 유적지에 이러한 요 세 개를 도움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여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신, 여자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우하량 여신묘를 전 세계의 박물관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춘천의 중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중국에서는 이러한 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박물관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중도 거기 춘천에서 그렇게 많은 고조선의 이 유물 묘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파버리고 덮어버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플라스틱 장난감 레고랜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벌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이러한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옥으로 만든 돼지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렇게 옥기가 많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옥기 하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흑룡화 문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옥들의 성분이 어디에 또 많이 나오나 하고 봤더니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요소에서 막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압록강 지역에 있는 그 우리 북방 지역의 조상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같은 성분의 옥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와 그 다음에 압록강 유역, 그 다음에 이 요서 지역까지 이어지는 곳이 같은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 문명의 주역을 그렇다면 누구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발굴이 되고 세계에 알려지고 소위 말해서 증거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다 연도가 다 나와.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하 문명 전이라고 해서 2002년 그 동북공정을 발표할 때 대대적인 요하 문명 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같은 이러한 곳에서 요하 문명전을 해서 이 요하 지역에서 우리가 옛날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하도 문명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만리장성 바깥쪽에 있는 것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중국에서는 황제 이후에 황하 문명의 주역이 바로 요하 문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예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 이후 황하 문명의 주역은 황하 중하류 유역의 황하 문명에 속한 황제 등 5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하 문명의 주역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만주 지역은 물론 한반도 지역까지 포함하는 동일한 우리 민족의 문화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바로 서기 2000년에서 1500년에 걸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단기를 계산을 할 때 얼마를 더하죠?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입니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 시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기랑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뭐가 많이 나왔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바로 우리의 고조선을 단군, 옛날엔 단군 신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이도 아주 어렸을 때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줬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신화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단군의 역사다 라고 해서 신화가 아닌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발굴이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요하 문명, 전 세계의 최초의 그 문명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대 중국을 지배한 동이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동이족은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대 중국을 지배했다고? 이렇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황순정 작가는 주장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시조가 누구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공자. 네, 그 공자는 기원전 8세기 인물입니다. 그 공자가 이제 사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자가 쓴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교 경전하고 아는 것 중에서 서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춘추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런데 이 서경에 보면 중국의 시조는 누구다? 바로 요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아니 중국의 시조는 황제다. 또 사마정은 또 사기, 사망본기에서는 중국의 시조는 사망이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자가 주장하는 중국의 시조, 요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임금이
여러분 요순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어떤 정치의 이상향이다. 그 가장 태평성대의 대표적인 그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임금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줘요? 옛날엔 주로 다 자식들에게 왕위를 세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덕을 가지고 있는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물려준 것을 선양이라고 해서 요순시대의 선양설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순임금이 누구냐? 바로 동이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임금, 동이족인 순임금에게 양위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책에 이미 나와 있어. 어느 책에? 바로 중국이 좋아하는 맹자 책에, 맹자의 이루장구 하편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수는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겼으며 명조에서 죽었으니 그는 뭐라고? 동이 사람이다 라고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임금은 동이족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요임금도 사실은 동이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너무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동이문화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동이문화박물관 했더니 리니 여기 나옵니다. 리니 동이 컬처럴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물도 보세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동이문화박물관을 이렇게 산둥성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또 들어가 봤죠. 클릭을 해봤더니 또 요새는 또 중국에 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가서 또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서 또 자랑을 해놨어.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번역을 딱 누르면 또 그거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중국 사람인데 여기 갔더니 동이의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 이렇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서 동이가 이제 중국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동이족 이래가지고 동이 하면 오랑캐 이 이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뭐 남만, 북적, 서융 이런 것처럼 그냥 오랑캐라고 불렀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사관에 의한 것이고 동이하면 아주 낮춰서 부른 말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2002년 동북공정 이후로 요하문명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아예 그냥 동이도 우리 거야 하고 안아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이문화박물관을 검색하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동이족이다라고 했는데 이 동이도 자기 거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안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문해자 많이 들어보셨죠? 설문해자에 의하면 이렇게 동이라는 글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보세요. 동이족이 여기서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뻗어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박물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박물관에서. 그런데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이덕일 그 소장이 여기를 직접 방문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동이의 사영웅이라고 해서 4명의 영웅을 이야기해놨는데 이 이름들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는 태호 보키 씨. 처음에 동이족이라고 했을 때 뭐 환빠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해? 중국에서 동이 영웅 태호복희, 소호김천, 소호금천이라고도 하죠. 소호김천, 치우천왕, 그 다음에 순임금도 뭐라 그런다? 동이라고 한다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순시대를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바로 중국의 시조를 사마천은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황제는 뭐냐 하면 사마천이 이제 역사서를 이제 딱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엄청 뛰어나다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이제 역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고민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요임금 이전에 황제, 전욱, 곡, 요, 순 이렇게 해서 5 해서 오제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 오제의 첫 번째가 바로 황제다. 그래서 중국의 시조는 황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사마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요임금 자신이 동이족이기 때문에 순에게, 같은 동이족인 순에게 양위를 한 것은 꼭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왕오제가 모두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 다들 막 환판이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1978년도에 중국 사람인 낙빈기, 유명한 중국의 학자 낙빈기가 했어. 그것도 뭐라고? 책에, 근문신고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근문신고라고 하는 책은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근문신고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문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동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글씨들을. 그 글씨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이 왕족, 중국 왕족의 그 계통이라든지 그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빈기의 근문신고나 이런 것에서 보면 삼왕오제는 동이족인 신농씨와 헌원씨 두 집안 간에 혼인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왕위를 물려주면 주로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우린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줘? 사위에게 세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언제적 얘기냐면 기원전 27세기 이런 2700년 얘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설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애들이 하도 이걸 역사라고 하니까 우리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27세기에 이랬다 카더란데, 이때는 모계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려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사위 많이 이렇게 삼고 대릴 사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위를 아들이 아닌 사위에게 세습했는데, 이 사마천은 뭐예요? 자기 중국을 이제 동이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처음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황제를 최초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이족하고의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교 사회를 펼쳐야 되니까 뭐예요? 장자에게 내려가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아닌 누구에게? 아들에게 세습했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역사 왜곡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낙빈기만 이야기했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누구냐? 부사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는, 이 사람도 이 시기랑 비슷한 시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20세기 부사년은 이하동서설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호, 아까 앞에 보시니까 소호 금천씨 나온 거 보셨죠? 동이족 4대 왕이라고 한 영웅이라고 한 그 소호의 후손 중에서 요임금의 신하로 이미 동이족이 요임금의 신하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익 일족과 고요 일족인데요. 백익은 목축을 담당했고, 이 고요는 형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신하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임금은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